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배구연맹 소속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0년째 심판을 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저는 일단 2008년부터 KTNG RL즈 입단해가지고 13년도에 은퇴를 했고요. 첫 시즌에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 부상을 바로잡지 못해서 재활기간이 길어지면서 약간 슬럼프도 좀 왔었고 코트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지면서 은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어릴 때부터 계속 배구를 하다 보니까 못 경험했던 거를 은퇴하고 나서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처음 해봤고, 오만왔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가족들이랑 좀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았고, 못 해본 경험들을 좀 했던 은퇴 후였던 것 같아요. 심판은 주심, 부심, 선심, 기록심, 보조기록심, 그리고 대기심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 다 아시다시피 심판대 위에 있는 사람이 주심이고, 주심은 보통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관장을 하는 역할이고, 이제 매 순간 판정을 하고 그 경기 책임을 지는 자리가 주심이고, 부심은 주심 건너편에서 주심을 이제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또 위치에서 이제 반칙 같은 거는 책임지고 불고 있고, 선심은 주심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뉘는데 각자 라인을 이제 맡아서 판정을 하고, 코트 안에 떨어지거나 이제 뭐 터치아웃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고 이제 해주는 역할이고, 제가 위치하고 있는 기록심은 보통 이제 부심 뒤에 보면 기록석이 있는데 거기에 메인 그리고 옆에 보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보통 메인 기록은 그 해당 라운드 몇 번째 경기인지부터 시작해서 매 세트, 팀 라인업, 득점, 선수 교대나 타임아웃, 비디오 판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지에 적고, 그 옆에 보조 기록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이거를 전부 수기로 하고 있었을 때 보조 기록에서는 리베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수기로 다 적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둘 다 이제 노트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노트북으로 운영을 하면서 팀 태블릿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주부심이 이제 경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주심이나 부심이 이제 경기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대신 투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기랄 게 막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 제가 딱 은퇴하고 1년을 쉬게 됐는데 그 1년 쉬면서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슬슬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심판 아카데미 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지금까지 배구니까 접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합격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게 됐네요. 솔직히 처음 데뷔 경기는 엄청 자세히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언제 어느 체육관으로 출근했는지도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엄청 정신없이 하다 나온 기억이 있는 것 같고, 또 기록으로 데뷔했던 경기에서는 제가 그 기록 들어간다 하기 전에 엄청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연습 경기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메인 기록에 대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딱 첫 메인 경기 들어갔을 때 끝나고 나서 옆에 보조해 주시던 선배가 "너 엄청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고 딱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아, 내가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한 보람이 있구나 했던 것 같아요. 배정 방식은, 이게 배정에 대한 권한은 저희 위원장님, 그러니까 심판위원장님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이 배정을 짜시고, 그거를 이제 연맹 직원한테 넘겨주면 그 연맹 직원이 이틀 전 5시에 저희한테 문자로 오는 거예요. 어느 체육관에 배정이 됐다 라고 문자가 오는 거죠. 저 첫 해 들어왔을 때 위원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엄하게 하셨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복귀를 한 거니까 아직까지 친한 선수들도 언니들도 많은 상태였고, 근데 막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선수랑 심판으로 나뉘니까는 뭐 모르게 막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냥 진짜 이게 저희가 사람인지라 저희 눈이 있지 막 기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계랑 싸워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오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경기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심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작거나 크거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매년 아카데미라는 걸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 끝나면 뭐 연습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좀 이제 현장 감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살리려고 하고, 선심들 같은 경우는 라인에 떨어지는 공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경기 끝나면 비디오 판도 같은 거를 이제 리플레이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 것 같고, 제 위치에서는 제가 그때 뭐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실수를 했으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던가, 다음에는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엄청 특별하게 에피소드가 있진 않은데, 그 중에 기억 남는 한 시즌에 해맞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가 분리돼 있고 양쪽 다 7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해는 남녀가 한 체육관에 있었고, 평일 경기로 기준해서 여자가 5시, 남자가 7시 이렇게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해 마지막 날 출근이 수원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기록을 할 때는 기록이 2명이 들어가면은 앞 경기, 뒷 경기를 둘 다 해야 됐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크로스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었고, 그해 첫 경기가 5세트를 가는 바람에 이제 5세트를 가게 되면은 뒷 경기도 자연적으로 이제 딜레이가 되니까. 근데 앞 경기 5세트 딜레이 되고 뒷 경기도 5세트 하고 경기 시간이 끝나니까 엄청 늦은 거예요. 근데 그 해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내가 다음날 경기를 어디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왔더니 1월 1일 경기가 김천이 있었던 거예요. 1월 1일이고 빨간 날이고, 저희는 그저 일하는 날이고, 그리고 주말 경기로 빨간 날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를 일찍 시작해야 돼서 주말은 숙박을 또 내려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경기가 끝나고 김천을 내려가야 하니 집에 갔다가 옷만 챙겨서 내려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렇게 새해 맞이를 했던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보람 있는 순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심판들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들어갔던 경기에 아무 일 없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좀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기들이 이제 약간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제가 여자 마지막 챔프전에 메인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날 사람도 많고 관중이 있다 보니까 소리도 크고, 이게 사람이 많을 때 노트북이나 공유기가 조금 이제 약간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1세트부터 노트북이 좀 버벅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팀 태블릿도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 눈과 손이 되게 바빠져요. 선수들이 언제 교체 타이밍이 들어오는지를 늘 주시하고 있고,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스무스하게 넘겨주면은 별일이 아닌데, 이게 안 된다고 잡고 있으면 이게 경기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기록석에서 뭔가 오심이 일어나거나 경기 중단이 되면 경기가 아예 진행이 안 되니까, 최대한 노트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와 팀 태블릿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아무도 모르게 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빠른 대처를 하고 불태웠다고 하죠. 끝나면 아 진짜 오늘 잘 막았다 했던 그런 경기들이 그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로사항은 시즌 중에는 약속을 일단 못 잡아요. 저희가 저희 경기 들어가는 게 이틀 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주말에 약속을 잡는다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주말 경기 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약속은 거의 못 잡는 것 같고, 그리고 주말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크리스마스나 뭐 1월 1일 그리고 뭐 설날 이런 빨간 날들은 그냥 저희한테는 빨리 출근하는 날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시즌 중에 누구랑 약속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운전을 좀 많이 해요. 이게 집에서 체육관으로 출근하는 거기 때문에 집과 체육관이 멀면 멀수록 운전을 더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광주가 제일 멀거든요. 누구나 다 좀 멀 것 같긴 한데, 광주 체육관까지만 2시간 넘게 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잡으면 경기 시간보다 어쩔 때는 운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체력 관리를 중요로 여기는 그게 제일 좀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시즌, 비시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시즌 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경기 이틀 전 5시에 배정이 나와요. 어느 체육관에 가는지. 그럼 배정을 받고 해당 체육관 경기 시작 시간 2시간 전에 저희는 출근을 합니다. 쉬고 있다가 1시간 반 전에 미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심판위원님, 경기위원장님, 심판위원장님 혹은 본부장님이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미팅을 하고, 보통 이제 그때 심판 배정을 해주세요. 오늘 주심이 누군지 부심이 누군지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고, 오늘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들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는 환복을 하고, 기록실 같은 경우는 1시간 먼저 일찍 들어갑니다. 일찍 들어가서 저희들은 장비 세팅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프린터기 같은 것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준비하고 있으면
30분 전에 나머지 주부심, 선심 이렇게 체육관에 입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경기를 치르고 마치고 나면은 다시 모여서 오늘 경기에 뭐 잘못된 거, 잘된 거 이제 미팅하고 퇴근을 하고 그거를 이제 6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비시즌은 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끝나면은 그다음은 거의 쉬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고향 내려가서 가족들 보는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5월달 되면은 코보 통합 워크샵이 있는데 통합 워크샵은 이제 코보 직원들 그리고 뭐 심판 뭐 기록원들 다 참석하고 각 구단들 그리고 방송사 기자단들도 다 참석을 해서 뭐 스포츠 윤리나 도핑 방지 교육 같은 뭐 필수 교육도 듣고 다음에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6월달 되면 이제 보통 저희 아카데미 공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공지 올라가는 시간 준비하고 7월에 이제 아카데미가 열리게 되죠. 새로운 시즌에서 바뀌게 된 룰 같은 거 공부하고 실전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지나고 8월, 9월쯤 코보컵 개최되고 나서 중간에 연습 게임 한번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근무 형태가 되겠네요. 6월쯤에 이게 공지가 올라가요. 홈페이지에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 처음에 서류를 이렇게 접수하시고 거기서 합격 통보를 받으시면은 7월 달에 저희랑 같이 아카데미에서 이론 4일 정도 하고 실기도 4일 정도 하면서 공부하고 이론도 테스트하고 실기도 테스트하거든요. 이론 4일 할 때는 뭐 룰이나 규칙서, 사례집 이런 거 등등 이제 토론도 하고 앞으로 뭐 새로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거를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공부 같이 하고 그리고 실기는 장소를 이제 체육관으로 옮겨가지고 마네킹 팀이 있을 때는 보통 저희 진짜 실전 연습하는 것처럼 주구심, 뭐 선심 다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연습하고 마지막 날 육성 심판들 테스트하고 모든 과정 끝나면은 따로 이제 연맹에서 합격 통보를 이제 각자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이론은 저희도 뭐 매년 어렵긴 한데 책을 정말 많이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책도 솔직히 배구를 했던 사람도 어려울 정도로 배구를 말로 풀어놓은 것이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실기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당황을 했었는데 배구를 보는 거만 하다가 제가 라인에 서서 심판을 본다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해 들어왔을 때 첫날 제가 선심기 잡고 아 이거는 정말 그냥 여기서만 연습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팀들 연습 게임 하면 거기 가서 선심을 직접 보기도 했었고 실기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 떨어지는 걸 제일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들이 일어났을 때 잘 넘어갈 수 있는 센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심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심판 자격증은 대한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의 강습회 일정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 다른데 강습회 일정 보시고 등록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심판 자격증을 따시면 되시고 그 심판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뭐 각종 대회 같은 데 참가하셔가지고 현장 경험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말들을 해야 될지 되게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부터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까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포츠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타이틀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스포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배구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곧 있으면은 통영에서 열리는 코보컵을 비롯해서 다시 이제 시즌이 돌아올 텐데 배구 시즌 돌아오는 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스포인 화이팅!